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데 5세대 실손으로 개편되면 4세대보다 보장이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4세대로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꿀팁 물량공세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손보험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이 다시 한번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질병과 상해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국민들에게 사실상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데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인상 때문일 거예요. 원래 월 3, 4만원 정도 내던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이제 10만원, 심지어 15만원까지 오르니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가진 보험이 어떤 세대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따라서 계속 유지할지, 전환할지 선택지는 달라지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환하는 게 나을지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추진단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실손보험은 시간이 흐르며 여러 번 개편되었는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크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뉩니다. 황금보험이라고도 불리는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말하는데요. 1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자기부담금 5,000원 정도만 내면 나머지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요. 가입 당시에는 월 2만원, 3만원 수준이었던 보험료가 여러 차례 갱신을 거치며 현재는 월 10만원, 15만원까지 크게 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가입자들이 유지하는 이유는 높은 보장성 때문인데요.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해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더라도 자동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갱신 주기는 5년이고 재가입 주기는 없는 게 특징이에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2013년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013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13년 1월부터는 재가입 주기 15년이 생겼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2013년 2월에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15년 뒤인 2028년 2월이 되면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실손보험이 전환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7월이 되면 4세대로 재가입이 안 되고 새로운 5세대 보험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전환 고민이 필요 없는 분들은 2세대 표준형, 선택형 2, 그리고 3세대, 4세대 가입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정해진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언젠가는 실손보험이 바뀌게 됩니다. 반면 전환 고민이 필요한 분들은 1세대 실손 가입자와 2013년 이전 2세대 선택형 1 실손 가입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원하는 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1세대 실손은 5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고 2세대 실손은 3년마다 갱신되는데요.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는 계속 올라가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분들도 더 많아질 테니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연간 10%씩 보험료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세대 실손보험은 70대 때 월 60만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2세대 실손은 4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60대 정도가 되면 전환이 필요한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기존처럼 급여 항목 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하는데요. 외래 환자는 자기부담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비급여 보장 체계도 개편될 방침인데요. 중증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약 1과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 2로 구분됩니다. 특약 2의 경우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줄고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로 상승합니다. 또한 정부는 과잉진료 논란이 컸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서 별도로 관리할 계획인데요.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이 조정되지만 본인 부담률이 90에서 95%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현재 15만원 수준인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적정 가격이 10만원으로 조정되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9만원에서 9만 5천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험 설계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다면 1세대나 2013년 이전 2세대 실손보험은 웬만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보장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고 본인 부담금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은 과잉 진료를 줄이고 불필요한 의료 위험을 억제해서 선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거나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손보험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손보험 관련 논란은 무엇인가요? 요즘 실손보험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전환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계획인데요. 특히 보험사들이 손해가 많이 나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재매입, 즉 다시 사들여서 없애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매입이란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다시 사들여서 가입자를 줄이는 건데요. 지금 정부와 보험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보험사가 재매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보험사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의료 쇼핑을 하면서 실손보험으로 불필요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일들도 많고요.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들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를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달라질 예정인가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기존의 급여와 비급여 외에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건데요. 손해율이 높은 치료, 예를 들면 도수치료 같은 항목을 관리급여로 분류해서 정부가 수가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손보험금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요즘 보험사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치료받으실 때 객관적인 검사 기록을 꼭 남겨두셔야 됩니다. CT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좋습니다. 둘째, 도수치료처럼 여러 번 받는 치료라면 10회 정도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께 치료 효과를 점검받고 그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래야 효과 없이 계속 치료만 받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자, 셋째는요, 최신 신의료 기술로 치료받으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새로운 치료법은 비급여일 가능성이 높아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MRI 등 객관적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손해보지 않는 꿀팁이 있나요? 보험금 지급이 안 돼서 속상해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여기 정말 좋은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손해사정사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보험사가 청구하신 건에 대해서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면 여러분은 전화나 문자로 이 사실을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3영업일 이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의료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손해사정사와 조율하는 것은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 독립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하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는 아니고 각 세대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내년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좀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세대 실손보험과 2013년 이전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다면 현재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본인 부담금이 적기 때문이죠. 2013년 이후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이미 정해진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언젠가는 새로운 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지금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보장 축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분들도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실비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에 4세대 실비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5세대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4세대로 가입을 지금 하면 5년 동안은 4세대를 유지할 수 있으니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오늘 보험꿀팁 물량 공세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이슈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험은 결국 위험을 대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보장을 받으면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보험꿀팁 물량 공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정보는 물론 보험 상담 및 가이드를 해드리는 전문가 팀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 1:1 상담을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보험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